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아닌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가치를 피워냈는지에 대한 한 리더의 진솔한 고백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비이성적인 환대라는 개념을 통해 리더십과 인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긍정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윌 가이더라입니다. 그에게는 영웅이자 멘토이며 가장 친한 친구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토록 절대적인 존재가 된 데에는 어머니의 오랜 투병 생활이라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4살 되던 해 어머니는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종양 제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어진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어머니는 그가 8, 9살 무렵 전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더 이상 차로 아들을 친구들 집에 데려다 줄 수 없게 되자 아예 고등학교 바로 옆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아들의 집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되게 하려는 깊은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 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큰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기 안에 리더의 자질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훌륭한 호스트, 즉 집주인의 역할과 훌륭한 리더의 역할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호스트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고 그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마치 한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들이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레스토랑 경영자였지만 아픈 아내의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회사 의료보험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 평생 자신만의 가게를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삶 그 자체로 아들에게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정직함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매 순간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이 무엇이든 망설임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들에게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역경은 낭비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이다.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련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참 익숙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은 훗날 그가 리더로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시련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그의 리더십 철학은 통제와 협력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찾는 데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팀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을 뽑아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수록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책임을 맡길수록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최고가 되기 위해 비상할 정도로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디테일을 직접 통제하고 모두에게 탁월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모든 구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소망,
이 두 가지는 결코 친한 친구가 될 수 없는 모순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이 이 모순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아슬아슬한 균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이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뉴욕이라는 도시를 기념하는 새로운 메뉴를 야심차게 선보였습니다. 모든 요리에는 뉴욕의 역사와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는 서비스에 있어 말의 경제학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너무 길고 장황한 설명은 손님을 지치게 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모든 요리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길이와 정보를 담은 설명 대본, 즉 스피치를 직접 만들었고 150명에 달하는 모든 팀원에게 이 대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팀원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던 평소의 신념을 완전히 뒤엎는 결정이었습니다. 새 메뉴를 선보인 바로 다음 날 저명한 뉴욕타임스의 음식 비평가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음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말들, 기사는 그가 공들여 만든 모든 설명 대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치 장로교인들이 주최하는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 같았다는 혹평까지 서슴지 않았죠. 150명의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자신이 직접 지시한 바로 그 일이 팀 전체를 실패의 나락으로 빠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뼈아픈 역경의 순간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주저하는 한 가지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전 직원을 소집한 회의에서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승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가장 중요한 가치, 즉 팀원들의 자율성과 개성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리더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팀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그 순간 조직의 문화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리더로부터의 비판을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칭찬이 인정이라면 비판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리더 스스로가 자신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진정한 피드백 문화는 결코 뿌리내릴 수 없다고 말이죠. 이 사건 이후 그의 레스토랑은 다시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갔고 결국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라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2010년 세계 50대 레스토랑 순위에서 겨우 50위로 턱걸이했던 그들이 2017년 마침내 1위에 오르기까지 끈기와 집념으로 보낸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최고의 팀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인재를 채용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정직한가? 둘째, 성실하게 일할 사람인가? 셋째, 기존 팀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서비스업은 팀 스포츠와 같아서 팀원 간의 화학 작용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는 답이 나온다면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대신 충분한 시간을 주어 조직의 가치와 일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듯 처음에는 보조 바퀴를 달아주고 함께 페달을 밟아주다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면 비로소 뒤에서 조용히 손을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팀원들이 아직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기도 전에 너무 빨리 현장으로 내몰고 그들이 실패하면 그들의 능력 부족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충분한 적응 시간을 주지 않은 리더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는 팀원들이 손님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습니다. 물론 나중에 들어보면 그 아이디어들 중 5% 정도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 아이디어를 낸 팀원들이 자신보다 손님을 더 잘 알고 있었을 수 있고, 둘째, 만약 모든 아이디어가 자신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면 수천 가지의 시도 대신 고작 수백 개의 시도에 그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 완벽한 수백 개보다 3%의 실수가 있더라도 수천 개의 도전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믿었습니다. 리더의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의 핵심입니다. 물론 조직의 가치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리더의 취향과 다른 다양한 시도들이 오히려 조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완벽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팀원들이 신뢰받고 있다고 느끼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팀원들의 성장을 돕는 비판 즉 건설적인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람 자체가 아닌 행동을 비판해야 합니다. 둘째,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반드시 개인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마음에 수치심의 벽을 쌓아 어떤 진심 어린 조언도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셋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감정이 섞이는 순간 대화는 본질을 잃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넷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 행동을 볼 때마다 지적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피드백은 리더의 기분에 따라 지적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그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의의 추정입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지각했다면 왜 늦었어? 라고 다그치기 전에 늦었네.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직원은 비판이 아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모든 리더십 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이성적인 환대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이 대부분 음식 즉 제품의 탁월함과 혁신을 통해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품에 대해 비이성적일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만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제품이 아닌 사람에게 비이성적으로 집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즉 인정받고 싶고 보살핌받고 싶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의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은 잊어도 당신이 느끼게 해준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비이성적인 환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거나 가장 힘든 순간을 잠시 있게 해주는 공간과 시간을 선물하는 곳입니다. 철물점은 어떤가요? 철물점에 오는 손님은 단순히 못이나 망치를 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집을 조금 더 아늑한 나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은 작은 꿈을 안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철물점 직원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판매원은 보험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심과 평온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마법 같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고 함께하는 팀원들에게 그 의미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장 힘든 날에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잊지 않고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순간에는 팀원들과 함께 마음껏 기뻐하고 패배의 순간에는 그 실망감을 온전히 함께 느끼십시오. 리더가 강한 척 가면을 쓰는 대신 솔직한 감정을 공유할 때 팀원들은 비로소 리더를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과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빛나는 리더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합니다.